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네가 스터디 리액트 이론 강좌 편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프롭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롭스는 리액트 세계의 택배 상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야 이것 좀 써봐 하고 보내주는 데이터 꾸러미인 거죠. 그럼 이 택배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박싱을 해보러 갈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롭스 기본 개념, 두 번째 여러 개의 프롭스, 세 번째 디폴트 프롭스, 네 번째 프롭스 칠드런.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리액트 강의는 누가? 오쌤이.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리액트는 컴포넌트끼리 협업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이 협업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프롭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에게 전달해주는 값이 프롭스인 거죠.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에게 짐을 싸서 보내주는 택배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자식은 택배를 잘 받아서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뭘 보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부모가 보낸 값을 응용한 결과로 낼 수는 있지만 프롭스 값 자체를 변경할 수 없는 읽기 전용 데이터로만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김치를 택배로 보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부모님이 김치를 보냈으면 당연히 김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햄이 오면 택배가 잘못 전달된 거겠죠. 하지만 물론 김치를 통해서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응용한 결과를 낼 수는 있어요. 리액트에서 프롭스는 값을 읽기 위해서만 사용하고요.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프로퍼티즈, 프롭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보면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HTML 태그에 속성을 넣듯 리액트 컴포넌트에도 속성을 만들어서 값을 줍니다. 부모 컴포넌트 문법이에요. 자손 컴포넌트 명을 쓰고 나서 프롭스 명을 쓰고요. 거기다가 값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그걸 자손 컴포넌트가 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이 프롭스라는 걸 받아서 그 프롭스가 가진 속성명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그럼 ch04 프롭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npm run div로 이렇게 브라우저를 꺼내 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main.jsx가 프로그램 진입접이에요. 그리고 최상위 컴포넌트가 앱이었는데 저희는 지금 앱.js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N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여기를 페어런트 1로 할게요. JSX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모 컴포넌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페어런트 01을 이제 여기 연결을 해서 쓸 건데 그 전에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화살표 함수 형식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 형식을 쓸 거고 보니까 밑에가 계속 읽고 있으면은 단축키가 바로 안 들어가서요. 다 끝나면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rsc였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화살표 함수가 나오죠. 화살표 함수로 만든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런트 1을 요 앱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페어런트 1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모 컴포넌트인데 뭐 테스트를 해보시자면 이렇게 h1 태그로 부모 컴포넌트라고 써줍니다. 그럼 부모 컴포넌트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고 나셔서 이제 자손 컴포넌트도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N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S 차일드 1 컴포넌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손 컴포넌트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셔서 여기에다가 네, 역시 RSC죠. 네, 엔터 치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H3 태그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 제 이름은 땡땡입니다인데 아직 뭔가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 차일드 1을 페어런트 1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되고 C만 써도 뜰 거예요. 예, 이렇게 열어져 있으면 뜬다 그랬죠?
그래서 child 1을 이렇게 불러왔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모 컴포넌트라고 쓴 거 말고 지워주세요. 그럼 child 1을 컴포넌트로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종료 태그를 써야 되겠죠. 자손을 담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럼 child 1이 불러와지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때 props는 이 컴포넌트의 속성처럼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name이라고 쓰고 값을 주시면 돼요. 우린 방탄소년단 이름으로 처리를 할 거라서 여기다가 김석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자손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child 1한테 가셔가지고요. 네, 여기에 지금 props라고는 안 써있는데 props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props를 내려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셔서 이 이름 있는 데다가 표현식으로 쓰는 거죠. 이제 이건 객체인데 이 객체의 name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표현식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props가 가진 name이다. 그러면 제 이름은 김석진입니다 라고 이렇게 잘 뜨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부모 컴포넌트에서 내려준 값을 잘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여러 개가 생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HR 태그를 써주시고, 이건 수평선 태그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적을 건데,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서 갖다 붙여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hild가 아니고 child 1이어서 틀려서 그래요. 제가 복사해온 데는 child라고 썼던 거 같네요. 이렇게 child 1로 써주시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HR 태그로 수평선도 잘 나오고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이름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자손한테 어떤 값을 내려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부모는 자손에 여러 개의 props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 컴포넌트 문법에서 보시면 이렇게 P1, 그러니까 props 하나의 값을 주고 props 두 번째 거에 대한 값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손은 이렇게 props라고 받았잖아요. 첫 번째 속성명, 두 번째 속성명을 이 props라는 객체를 통해서 속성으로 불러오면 되는 거죠.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파일에다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나중에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드리기 위해서 parent 1을 Ctrl Shift S 눌러서 이 컴포넌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child 1도 마찬가지겠죠? Ctrl Shift S 누르셔서 child 2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바뀔 게 있죠. main JSX 가셔서 요 parent 1을 전부 잡아서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Ctrl Shift L 누르면 네, 이렇게 세 개가 한 번에 잡혀요. 키보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지우고 여기에다가 2로 처리하면 다 바뀌는 거죠. 그럼 좀 편하죠? 그럼 parent 2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요 child 1을 잡은 상태에서 Ctrl Shift L 누르면 다 잡힌 거예요. 이때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간 다음에 지워서 2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한 번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편리합니다. 그러고 나셔서 요 child 2번에 있는 내용을 값을 내려주는 거를 생년월일과 나이까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아니라 그룹으로 좀 처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다 같은 값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따가 볼 게 있어서 제가 나이 대신 그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child 2의 name, birth,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child 2에 가서 요걸 조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hild 코드에 가셔서 여기는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름으로 쓰고요. 콜론 쓰고 이렇게 쓰신 상태에서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세 개를 처리를 하고 출생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그룹이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가 name이 아니라 버스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룹은 그룹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Ctrl S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요 속성값들을 받으면서 props를 잘 내려받아서 값을 잘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ps라는 단어를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이때 비구조화 할당 문법을 쓰면 간단해집니다. 비구조화 할당은 자바스크립트 ES6의 문법인데 잘 모르시는 분은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거기 가서 비구조화 할당 문법을 자세히 공부하고 오세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비구조화 할당이란 배열이나 객체의 속성 혹은 값을 해체해서 그 값을 변수에 각각 담아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입니다. 지금 자손 컴포넌트의 코드에 이 props라는 객체를 쓴 거죠. 그리고 props에 요 속성을 써가지고 각각의 속성들의 값을 끌어갖고 오는 거였거든요. 이때 이 props가 객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name, bus, group 이렇게 객체를 쓴 거를 각각의 요 변수에다가 담아주는 문법이에요. 요 문법은 따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위에 props라고 적었던 부분을 변수로 해체하는 거예요. name, bus, group. 대신 어떻게 되냐면 가져다 쓸 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구조화 할당 문법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일 이름을 다르게 처리를 할게요. parent 2를 Ctrl Shift S 누르셔가지고 parent 3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child 2도 child 3으로 Ctrl Shift S 누르셔서 컴포넌트의 명을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main JSX 가셔서 요 커서가 지금 다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하시면 되겠네요. 지우고 3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페어런트 3번에 오셔서는 요 child 2로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Ctrl Shift L 그럼 전체 다 잡히니까요.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지우고 3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바꾸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child 3번에 가셔서 이 props에다 비구조화 할당을 쓰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 쓰셔가지고 나는 name이라는 변수, bus라는 변수, group이라는 변수로 따로따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래서 JSX가 가져다가 쓸 때 props라는 거 없이 바로 변수명을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ops라는 말을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비구조화 할당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trl S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보이시죠? 결과는 똑같은데 그냥 쓰느냐 비구조화 할당을 쓰느냐의 차이죠. 근데 개발자들은 비구조화 할당 문법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props는 기본값 설정이 있는데 부모 쪽에서 값을 내려주지 않아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값을 설정하는 경우는 개발자가 값을 깜빡해서 오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추후에 값을 대입하려는 경우, 세 번째는 대부분의 값이 같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손 컴포넌트 밖에다가 이렇게 썼었는데요. 최근에는 요게 훅스를 사용을 하고 함수형 컴포넌트나 화살표 함수를 쓰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따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어런트 3을 페어런트 4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를 안 바꿨더라고요. 근데 안 바꾸더라도 내보내는 게 페어런트 3이다 보니까 잘 적용은 됐는데 여러분들도 페어런트 2부터 3도 요거 제가 지금 다 고쳐놨는데요. 고쳐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차일드 3도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차일드 4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서 여기 함수명도 좀 바꿔주세요. 안 바꿔도 내보내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차일드의 나머지들도 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이거 제가 깜빡하고 변경하는 걸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메인 JSX 가셔가지고 저거를 페어런트 4로 바꿔야 되겠죠? 지우고 4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차일드 3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Ctrl Shift L 눌러서 전부 다 잡고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지우고 4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명 것만 남기고 다 지울게요.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안 주는 거죠. 차일드 4라고 쓰고 이렇게 props를 아무것도 안 내려줘요. 그러면 값이 안 들어가죠.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일드 4에 가서 과거에는 이 차일드 4를 밖으로 뺀 다음에 여기다가 디폴트 props라고 썼는데 적용이 안 돼요. 과거에는 됐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기본값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 네임에다가 그냥 바로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이퀄 쓰시고 홍길동이라고 쓰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스에다가 1990.1.1 그냥 이건 예시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룹은 방탄소년단이죠. 이렇게 기본값을 주시게 되면은 값들이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과거에는 디폴트 props라는 걸 따로 처리를 했는데 요렇게 그냥 바로 props에 있는 데다가 값을 주면 기본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페어런트사가 준 내용들은 어때요? 다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냥 안 준 애만 처리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때 하나 더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할 때 한 칸 띄시고 네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을 바꿔서 여기다가 차운우라고 써볼게요. 그럼 차운우로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이렇게 버스 쓰시고 이렇게 쓰면 다 바뀌어서 들어가요. 근데 특히 이런 기본값을 주는 경우는 위에 3명은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으니까 저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바꾼다? 그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본 거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일을 보고 공부할 때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props를 하나도 안 내려줬을 땐 기본값으로 들어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ops children은 부모에서 내려주지 않아도 컴포넌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props를 의미합니다. 할아버지 컴포넌트가 자손과 손자 관계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자손이 손자의 부모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컴포넌트는 자손이랑 손자를 다 불러와요. 그리고 자손한테 이렇게 손자 컴포넌트를 처리를 해주면 이 자손 컴포넌트가 이 손자의 부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손 컴포넌트에서는 이 값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이 children이라는 이 객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객체가 아니라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props의 속성 children입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보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다 닫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N 눌러서 컨트롤 Shift S 그랜드 5 JSX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할아버지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RSC 눌러주시고 그럼 그랜드 5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메인 JSX에는 그랜드 5로 처리를 할게요. 컨트롤 Shift L 누르시고 다 지우고 그랜드 5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N 눌러서 컨트롤 Shift S 페어런트 5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게요. 이게 저 할아버지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RSC 누르셔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N 눌러서 컨트롤 Shift S 이게 손자 컴포넌트죠. child 5 JSX라고 씁니다. 네, 여기가 손자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RSC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요 child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 그랜드 5가 임포트를 통해서 페어런트 5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임포트를 통해서 child 5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child 5는 이렇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손을 담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child 5는 그냥 혼자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부모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개념이죠. 난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손자로 등록을 해놓으라고 해가지고 내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막장 드라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요 차일드 5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제 내용을 이제 처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H3으로 나는 손자 데이터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 5에 오셔가지고 이쪽은 이제 여기에서 자손 데이터였죠? 그래서 H2로 난 자손 데이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난 자손 데이터가 처리가 되죠. 그리고 임포트 하진 않았습니다. 차일드 5를. 근데 여기에다가 props를 통해서 이제 props의 속성으로 여기다가 children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현식을 써서 밑에다가 hr을 쓰고요. 붙여볼게요. 그럼 손자 데이터 가져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child 5를 임포트 한 적이 없지만
부모가 나의 손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손자를 나의 자손으로 내려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리액트 이벤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